안녕하세요. 남간사관학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내과적 무균술 두 번째 파트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내과적 무균술에서 오늘은 격리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격리란 환자의 감염균이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타인이 환자에게 미생물을 전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방법이에요. 환자가 타인에게나 타인이 환자에게 감염시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하나의 방법이 격리인 거죠. 이러한 격리를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파 경로를 잘 이해해야 되고요. 이에 따른 격리 수칙을 정확히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에 대해서 첫 번째로 격리와 역격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격리는 환자의 질병이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반대로 역격리는 환자의 면역력이 문제가 있어서 외부의 균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격리 같은 경우에는 결핵 환자나 VRE 환자에게 격리 방법을 쓰고요. 역격리는 화상 환자라든지 백혈병 환자 둘 다 감염에 취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자의 경우에는 역격리를 쓰고요. 반대로 결핵이라든지 VRE 같은 경우에는 다른 환자에게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격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시험에 종종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격리의 방침에 대해서 알아보면 사용한 물품을 다른 환자에게 사용할 때는 당연히 소독해야 되고요. 격리실로부터 제거할 때는 이중포장법을 사용해야 돼요. 왜 이중포장법을 사용해야 되냐면 격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환자가 지금 전염력이 높다는 걸 의미해요. 위에서도 설명드렸지만 격리는 타인에게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쓰는 거예요. 그쵸?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중포장법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이중포장을 하냐? 격리병실 안에서 오염된 물품을 먼저 한번 넣고 병실 밖에 놓인 청결한 주머니 속에 다시 오염된 주머니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2인이 해야 됩니다. 한 명은 격리실 안에서 한 명은 밖에서 오염된 주머니를 가지고 있고 밖에서는 깨끗한 청결한 주머니를 가지고 있어서 안쪽에 있는 사람이 바깥쪽 있는 사람에게 이 주머니의 바깥쪽이 오염되지 않도록 이 안으로 오염된 주머니를 넣어주는 거죠. 이게 이중포장법이에요. 오염되지 않은 물건이나 소독된 물건 또는 일회용이 아닌 물건들은 가능한 격리실 밖에 보관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격리실 안은 미생물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밖에 보관하는 게 좋아요. 방문객이나 가구는 최소화해야 되고요. 1인실의 경우에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그 안에 있어야 되고 격리실은 가급적 출입이 적은 병실 끝으로 배정하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코호트 격리란 말이 여러분 시험에 가끔 나올 수 있어요. 코호트 격리란 감염 환자가 급증했을 때 격리실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유로 같은 미생물에 감염된 환자들의 경우 같은 병실을 사용하도록 함께 격리하는 방법이 이 코호트 격리입니다. 몇 년 전에 코로나가 대유행했을 때 이 코호트 격리를 한 적이 있어요. 갑자기 급증하는 코로나 환자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병실이 없잖아요. 그래서 같은 병실을 함께 사용하도록 하는 거죠. 그게 코호트 격리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나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런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격리의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표준주의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감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환자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표준주의죠. 모두에게 적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지은 거겠죠. 그래서 모든 혈액, 분비물, 땀을 제외한 체액, 불안전한 피부와 점막 등에 이 방법을 적용해야 되고요. 병원 내 물품 사용 및 주의에 관련된 것으로 모든 환자와 의료진에 적용되어 표준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손위생을 철저히 수행해야 되고 필요에 따라 장갑, 가운, 마스크, 보호안경 등을 착용할 수 있고요. 필수는 아닌 거죠. 필요에 따라 가능하다는 거고 환자에게 사용한 기구는 적절하게 세척 및 소독이 필요하고 일회용 물건은 사용 후 바로 버려야 되겠죠.
모든 오염된 날카로운 기구라든지 주사 바늘 같은 경우에는 손상성 폐기물 전용 용기에 버려야 돼요. 이런 것도 시험에 좀 나올 수 있는 얘기고요. 이 주사 바늘의 경우는 절대 리캐핑 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시험에 좀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 괜히 리캐핑 하다가 손가락을 찌르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에요. 두 번째로 접촉 주의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포인트는 접촉을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치료 과정에서 의료인의 손이나 피부에 직접적인 접촉이라든지 오염된 환경을 통한 미생물이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접촉이나 이 두 번째에서 얘기하는 간접 접촉이나 둘 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 접촉 감염은 병원 내에서 가장 흔한 전파 유형이에요. 대표적으로 MRSA, VRE, 이질, A형 간염, 로타바이러스 등이 있고요. MRSA는 메치실린의 저항이 있는 포도상 구균을 이야기하고요. VRE는 방코마이신의 내성이 있는 장 구균을 이야기하죠. 이런 견들 모두 접촉에 의해서 전파될 수 있습니다. 접촉 주의를 적용하는 방법은 환자 접촉 전후에 손위생을 수행해야 되고, 장갑과 가운을 필수로 착용해야 됩니다. 접촉을 차단해야 되니까 그런 거죠. 접촉 차단을 위해서 장갑 가운 착용하고 전용 의료기구를 사용해야 되고, 사용 후 철저히 소독해야 돼요. 가능한 한 단독 격리를 실시하는 게 좋고요. 동일 감염 환자인 경우에는 코호트 격리도 사용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병실 내 환경을 자주 소독해 줄 필요가 있어요. 접촉을 조심해야 되니까. 특히 접촉이 많은 표면은 특히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 비말 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 비말이 포인트인 거죠. 복용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 말할 때 5마이크로미터 이상의 큰 비말에 의한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비말이라는 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재채기 할 때 물방울, 굉장히 작은 물방울이 튀잖아요. 네, 그곳을 비말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병원균이 보통 1, 2m 이내에 가까운 거리에 비말 형태로 날아가요. 여러분이 재채기를 했을 때는 보통 1m 거리라고 하는데, 책마다 이 2m라고 하는 책들도 있어서 이렇게 표기해 봤고요. 그러니까 그 날아간 비말에 의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거리 유지와 마스크 착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대표적으로 뇌수막염이나 백일의 성홍열,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폐렴구균 감염 등이 이에 속하고요. 그럼 어떻게 이 비말 주의를 수행해야 되냐? 의료진은 외과형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고요. 환자가 병실 밖으로 이동할 때 역시 마스크 착용을 시켜야 되고, 필요시 안면 보호구로 고글이나 페이스 쉴드라든지 이런 걸 착용해서 비말이 튀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단독 병실 사용을 권장하게 되고요. 다인실을 쓰게 되면 병실 내 침대 간 간격을 적당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 이제 이해되시죠? 1, 2m를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으로 공기 매개주의는 말 그대로 공기를 통해서 전파가 되기 때문에 이 공기를 조심하라는 얘기인데, 이 공기 감염의 주 원인은 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작은 입자의 미생물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라든지 결핵균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혹은 이 먼지에 의해서도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기 감염원의 전파를 줄이기 위해서 적용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공기를 통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전염력이 매우 강하고 굉장히 빨라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빠르고 강하게 전파된다는 거, 그리고 장시간 공중에 떠다니기에 엄격한 격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홍역, 수두, 결핵 환자, 여러분 시험에 좀 나올 수 있죠. 적용하는 방법은 의료진의 경우는 N95 이상의 마스크 착용, 이 N95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결핵 환자 얘기가 나올 때 꼭 착용해야 되고요. 환자는 음압격리실에 격리를 해야 돼요. 음압격리실이라는 건 별거 없습니다. 이게 하나의 방이면 문을 오픈했을 때 공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이 방 안을 음압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음압이 유지가 되면 여기 문이 이렇게 열리더라도 공기가 안으로 빨려 들어옵니다. 이 병실 안이 음압이 걸려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병실 안에 균들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을 수 있는 거죠. 환자가 이동할 시에는
N고까지는 아니고요. 외과용 마스크를 착용해서 이동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굳이 N고까지는 착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N고 마스크 착용 방법도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이 그림처럼 마스크 끈을 손 아래로 늘어뜨리게 하고 받치듯이 잡아준 다음에 이 코에 밀착하는 부분을 위로 해서 마스크를 코와 턱을 감싸도록 얼굴에 잘 맞춰주고요. 한 손으로는 이렇게 마스크를 잡아주고 또 다른 손으로는 위에 끈을 머리 뒤에 고정하게 되고, 다음으로는 아래쪽 끈을 이렇게 목 뒤로 고정시켜 준 다음에요. 다음 양손의 손가락으로 코 주변에 이 부분을 클립이 삽입되어 있어서 잘 눌러가지고 밀착되도록 해주고, 마지막으로 양손으로 마스크 전체를 감싸고 후 하고 불면서 공기 누설이 있는지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공기 누설이 있는지 체크를 하고 마지막으로 밀착되도록 조정을 해주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한 거죠. 그리고 이후에 숨을 들이마실 때 마스크가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숨을 마실 때 이 마스크가 안쪽으로 좀 살짝 빨려 들어가는 게 정상적인 거고요. 숨을 내쉴 때는 턱 안쪽으로 공기가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숨을 내쉴 때는 턱 안쪽으로 공기가 빠져나가야 되고, 숨을 들이쉴 때는 마스크가 안쪽으로 좀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해야 착용이 잘 된 상태예요. 마지막으로 마스크를 벗을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 절대로 이 마스크의 앞부분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염됐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고무줄만 잡고 마스크를 벗은 후에 쓰레기통에 바로 버려줘야 됩니다. 마스크 앞부분을 만지지 않게. 앞부분 접촉하면 안 돼요. 접촉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역격리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또 다른 말로는 보호격리라고 해요. 왜냐하면 감염에 민감하고 면역력이 약한 사람을 주위의 환경으로부터 무균적으로 유지하는 격리 방법이기 때문에 이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으로 보호격리라고도 합니다. 아까 이 공기매개 주위에서는 음압격리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음압격리실. 반대로 이 역격리에서는 양압격리가 필요해요. 이 방 안에서 공기를 자꾸 바깥으로 불어주는 게 양압이에요. 이 양압을 설치해야지만 문을 열었을 때 바깥에 있는 미생물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겠죠. 열면 밖으로 공기를 계속 불어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환자를 보호하는 게 역격리고 양압격리예요. 조금만 이해하시면 어려운 부분 없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백혈병이라든지 장기이식 환자 등의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라든지, 그리고 스테로이드, 방사선 치료를 받는 환자, 화상 환자의 경우 이러한 역격리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환자들은 다 감염에 취약하죠. 이러한 감염 취약 환자들을 위해서 역격리, 보호격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